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오늘 또 올라갑니다. 뭐 그러니까요. 아주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승이 좀처럼 멈추지가 않죠. 게다가 그 중에서 유독 못 말리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증권주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날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이 디커플링이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미국이 못 가도 우리 증시 잘 갑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한번 급등. 그러면 내일 좀 밀릴까? 사실 그런 불안감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잖아 있었을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와, 우리 증시 올해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미국 눈치를 보는 것도 있죠. 반도체 조금 주춤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특히 오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주들이 휘청이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실히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를 써내고, 요즘에 좀 잠잠하고 약간 소외된 종목들은 이거 언제까지 소외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는 장이죠. 뭔가 상승해줘도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참 감사하고 좋은 장은 맞는데 네. 사람 욕심이 끝도 없는 게 3,133포인트 이 직전 고점입니다. 이거를 좀 확실하게 좀 뚫어내주면 어떨까라는 기대도 같이 해보게 되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도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랭킹쇼에서 1시간 30분 동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부터 받고 있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명하고 매수 가격, 기준까지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이거 매수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죠. 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풍산 간다, 후리지아님. 이렇게 예. 중간중간에 또 종목이 갑자기 특히 랭킹쇼 효과를 받는 종목이 한시 그렇습니다. 구간 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 게시판에서 바로바로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오늘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요거 좀 묵은지에 햄만 넣어서 부대찌개라고 하는 오, 집들이 있다고. 그래요? 부대찌개란 자고로 저는 그 콩 참 좋아하는데. 진짜 사실 저는 그 부대찌개 콩 있잖아요. 예.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데 먹방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속에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먹방으로 꼽히는 내 이름은 큐니티라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외국 거거든요. 예. 되게 옛날 작품이에요. 황해 아니었어요? 먹방의 최고봉은? 외국 작품 중에 아주 옛날 건데 네. 거기서 주인공이 콩 요리 같은 걸 미친 듯이 흡입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아마 콩 요리 안 좋아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콩 요리 먹고 싶을 거예요. 진짜 막 그래요? 미친 듯이 막 침이 나오거든요. 저 원래 좋아해서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이 얘기 듣자마자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예, 혹시라도 예. 점심 안 드신 분들 좀 드시면서 저희 함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다수다 오늘은 재미난 랭킹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재미날지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좀 노잼이더라도. 예. 잠깐만요. 그 하기 전에 네네. 이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 희망 있는 행복님이 두피가 달라 보인다 창호행 앰플 쓰나요? 네, 며칠째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녁에 여기- 자기 전에 네. 막 이렇게 막 뿌리고 있는데 제가 잘못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젖어요. 막 찍어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거 나 뭐 대머리 된 거 아닌가? 탈모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왠지 뭔가 자라나는 듯한 착시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긴 합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PPL이 아니고 내돈내산인데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또 PPL이 진심일 수 있으니까 저희 활짝 열려 있습니다. 광고주분들. 네. 참고로 랭킹쇼 저는 제품 많이 이름을 말하진 사랑해주시고요. 않았습니다. 그냥 예. 어떤 앰플을 하나 좀 쓰고 있다는 거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영화 얘기 그리고 음식 얘기 많이들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예. 오늘 랭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오늘의 랭킹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 뜨거운 가운데 어떤 키워드가 나오게 될까요? 제작진이 지금 휴가. 휴가입니다. 예. 일을 좀 날씨가 더워서 다 빠릿빠릿하게 지쳤어요. 좀 해주세요. 예. 저희 다 같이. 예, 그래서 오늘 랭킹 키워드는 휴가인데 휴가와 관련된 랭킹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되실 만한 부분에서 골라봤습니다. 예. 저는 지금 당장 떠나고 싶어요. 어디로요? 만약에 지금 당장 떠난다면 어디로? 지금 같으면 그냥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도시를 떠나서 바닷가? 바닷가? 그냥 몸을 던져서 몸을 좀 식히고 그리고 수영하고 나와서 고기를 좀 뜯어먹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랭킹을 같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 주제는요. 국내 여름휴가 네. 어디로 가십니까? 국내군요. 제 마음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자꾸 여행 콘텐츠가 나오고 또 창호행 같은 경우는 결혼 콘텐츠가. 네. 아닙니다. 이렇게 또 무의식 있게 영역이 반영이 되는 랭킹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1박 2일로 아시아에서 가시면 어디 가시겠어요? 이런 설문도
살펴봤었고 예. 또 이 전 세계 뭐 여름 휴가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국내로 떠납니다. 좋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했더니 열의 8명이 올해 여름 휴가는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이 나왔대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좀 이런 항공사고도 많고 물가도 네. 많이 오르고 날씨 덥다라고 하지만은 또 동남아 가면 덥기는 매한가지고 맞아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덥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대안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지역으로 좀 마음이 쏠리고 있는지 보기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요. 저는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수도권은 뒷정으로 처지지 않나요? 국내 여름 휴가라고 하면 약간 작정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수도권의 사람들이 사실 제일 많고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그 자기 지역을 탈피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벗어나고 또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면 수도권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잠시만요. 수도권이라는 얘기는 네. 서울과 인천, 경기도, 경기까지. 인천까지 다. 그렇죠. 인천에 또 바다가 있잖아요. 이러면 또 헷갈리는데요. 그 밖에도 예. 휴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제주 있고요. 그래요. 강원권, 또 이 동해바다가 있는 그렇죠. 강원권, 전라가 요즘 뜹니다. 여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남해도 걸쳐 있고 그리고 뭐 변산반도 이런 쪽도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또 경상권에는 부산, 네. 포항 여기에도 또 내노라 하는 해수욕장이 있기 예. 때문에 이쪽까지 지금 쟁쟁한 5개의 순위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오늘은 그 아마 어디 한쪽으로 막 쏠려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하고 계신 우리 동네 이게 좋아요 라든지 네. 좀 숨겨져 있는 휴가지와 관련된 그런 정보 교류도 같이 게시판에서 해주시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네. 왜냐면 사람들이 여름에는 바글바글하니까 그러니까요. 남들이 잘 모르는 시크릿 플레이스로 한번 떠나보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꼽아주는 여러분 이런 데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이런 안내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랭킹과 관련된 이야기들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지금 종목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전반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혹시 이번에 여름휴가 계획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저기 나오는 제가 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원권이거든요. 그래서, 오. 26일 날 한탄강 가기로 했습니다. 와! 아주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좋습니다. 한탄강이면 그쪽 철원 쪽인가요? 어디 쪽이죠? 맞아요, 철원입니다. 강원권이네, 그죠? 예. 자, 강원권으로, 한탄강으로, 이렇게 또 하나 장소를 알게 됩니다. 자, 강원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저도 강원권 갈래요? 하고 손들어 주셔도 되겠고요. 슈팅스타님께서 한탄강은 리프팅인데 저도 그쵸, 맞아요. 한탄강 말씀하시자마자 예. 그 학창 시절에 래프팅이라고 하나요? 그 재밌게 래프팅 배를 뭐 이거 탔던 그쵸? 예. 그 기억이 있는데 다들 그 얘기해 주시대요. 아니, 그리고 네.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너바라님께서는 수도권은 미술 전시관이 10월에서 좋다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요. 왜 각자 이 휴가를 보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맞아요. 예. 휴가가 이 결이 또 세세하게 나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양한 휴가의 형태를 오늘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탄강 하니까 경기 북부, 경기도 이렇게 써주시길래 와. 저도 살짝 헷갈려가지고 예. 찾아보니까 한탄강이 강원 철원국 갈말읍으로 들어간대요. 갈말읍이요? 물론 이 강이라는 게 이 지역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길죠, 물론 길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검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 보자면은 강원도 어쨌든 강원도로 이렇게 전문가님도 맞춰주셨어요. 자, 예원신당님도 우와 한탄강요. 저도 그곳 생각했는데 한탄강의 인기가 이 인기가 많네요. 정도였군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후리지아님은 네, 바로 집 앞이니까 언제든지 가보죠. 어디 하나 추천을 정말요?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칸더 부인님, 어이구 발가락 골절 때문에 2달 동안 강제휴가 중이시래요. 빨리 그 발가락이 완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요, NSM 베이비님께서 올려주신 네. 테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를 26,900원에 사셨다고 해주셨는데 비중이 높지는 않고요. 이 종목의 5% 정도 들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현재 주가가 27,000원이니까 사신 가격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차이 없는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근래 사시고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테스입니다. 얼마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요?
네, 거의 목표가 온 걸로 보입니다. 지금 테스는 우리 일반 정착 장비가 대다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우리 정착 장비는 뭐 각종 태양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관련 전지판이라든지 만들 때 필요한 건데, 일단은 반도체 정착 장비, 반도체 매출이 이렇게 대다수라서 이쪽이 꾸준히 늘어야 되면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4년도 32,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아직도 그걸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17년도였죠. 17년도에 우리가 16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까지 반도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다수 두세 배 올랐는데 이때 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데이터 센터, DB 센터, 데이터 센터용 이제 반도체 많이 소비돼서 그때 메모리와 CPU가 이렇게 소비된 시대였습니다. 그게 바로 왜냐하면 16년도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가 아주 중요하게 떠올라서 같이 갔고요. 근데 왜 그 이유는 23년부터는 못 갔죠, 여기서는. 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때 당시는 메모리를 우리가 삼성전자나 많이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시대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라든가 당연히 많이 짓고 해서 정축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AI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그 기업이나 관련된 밸류체에 있는 기업들 주가가 좋은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 HBM을 하니까 그럼 HBM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는 게 아니, 우리 하이닉스가 생산해서 실제로 AI 반도체 만들면 TSMC가 HBM을 찾아서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서버 센터에 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머지 밸류 체인들이 큰 수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관련된 소재들이 실적이 안 좋았던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듯이.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늘 그럼 올해는 바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박스까지 오를 수 있지만 반도체 주식은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다. 2차 전지도 주도주가 아니다. 다 빼라. 개인들은 관심을 끌어라. 5월 초부터는 정권주가 주도주입니다. 모든 주식 다 손절해버리고 5월 초에 그건 정권주가 바로 회복했습니다. 100%씩 50% 기본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반도체가 좋다고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반도체가 왜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아직 못합니다. 가격이 빠졌다고 주식이 간다면 그것은 초보자 영역이죠. 가격만 보는. 물론 가격도 시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시세를 낼 수 있지만 자 그럼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로는 좋아요 계속. 근데 우리는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래서 아마존하고 우리 SK 데이터 센터 이렇게 만든데도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TSMC나 엔비디아 거로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에 사는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거 써가지고 싸게 나오면 우리나라 거 소버린 AI 우리나라 AI 고속도로 만든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계속 쓸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게 있는데, 엔비디아, 그럼 엔비디아 가격을 다운시키면 그걸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메모리 관련된 밸류 체인은 이제는 메모리 관련된 밸류 체인이 크게 성장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가질 필요가 없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걸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계속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갔다가 이제 또 반도체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시장이 소외됩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가는 주식 없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 얼마나 쉽냐면 계속 5% 사가지고 먹고 10% 사 수익 날려가면 10% 20%만 예상 수익을 보고 주식 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주식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AI 혁명 시대, AI 시대가 왔으면 AI 시대는 인공지능 2012년부터 16년도 이것은 클라우드 시대고요. 지금 클라우드 시대가 아니라 AI 반도체인 AI 반도체 시대, 그죠?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AI 혁명은 AI 반도체를
관련된 밸류 체인을 사야 되잖아. 그럼 AI 반도체 1등 엔비디아 칩이니까 그러면 세상에 세계 반도체 AI 반도체 세계 1등은 엔비디아이고 엔비디아 하면서 아무 때나 사도 돈을 벌잖아요. 어제 사도 오늘 벌고 내일 사면 모레 벌고요. 지금 사면 1년 뒤에도 벌고 이미 만 2년 동안 4배 올랐습니다. 2년 반 동안 15배씩 올라와 있고요. 지금도 가격이 비싼 게 아니죠. 저는 2023년도 32년도까지 무조건 1,000달러, 즉 100배는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7배나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을 보시면 하이닉스 좋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하이닉스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자, 2020년도 삼성전자 1등주 아니다.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처럼 관련된 전부 우리나라 주식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20% 먹으면 사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개인 투자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런 측면 저도 물론 실적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실적을 보시면 예상 실적을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보면 올해는 작년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3,580억 22년도 영업 매출을 냈다. 작년에는 2,400억 났어요. 거의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26% 내년에 또 한 자릿수로 또 내려갑니다. 즉 3천억대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매출액이. 그럼 먹고 살 수는 있더라도 업황이 나빠지면 못 먹고 살 수도 있고 어렵다는 거죠. 과거에 23년 적자 났다.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거예요. 정상화되는데 과거에 22년도 영업이익이 559, 올해 559을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럼 사상 고점을 뚫기가 못 한다는 거예요. 당연 올해는. 그럼 올해가 사상 고점을 못 뚫는다는 것은 자 32,900을 돌파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그러면 지금 27,000원, 6,000원 여기 사봤자 수익이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하루에도 뭐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사면 하루에도 상가가 뭐 20%씩 가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 꼭 파시고요. 지금 과일권 들어가, 기관가 외국인 좀 사서 이제 올라간 주식이라서, 실증 올해는 좋으니까. 그래서 반등할 때 꼭 팔고 나오신다. 반등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거래가 매물대 이렇게 와 있는데, 6개월 매물대입니다. 이것을 돌파해서 추세를 잘 가려면 거래량이 있었는데, 지금 거래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여기서 거의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근에 고가가 27,7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31,000원 정도까지만 잠깐 외국인 기관이 아직 안 팔고 있으니까 이 근처 가면 팔고 나오시고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보시면 짧게 드리겠습니다. 상가 25,000원 손절가 드리고 31,0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은 테스 알아봤습니다.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다. 네. 그래서 거의 다 가격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31,0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은 35,0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립니다. 샤랄라님께서 반도체 안 좋다고요? 전문가마다 다 다르니 어렵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안에 따라서 또 이 기간을 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시각 차이는 있고 다 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시장에 수익도 없을 겁니다. 네. 그 차이에서 또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돌아가고 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은 납득할 만한 부분을 투자 전략에 좀 녹여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금수저님 오셨고요. 슈팅스타님, 오늘 자사주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워낙에 잘 가고 있죠. 그중에서도 신영증권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 가지 종목들, 급등 종목들을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켈리 리님께서는 엔바이오니아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 비중도 많고 오랫동안 보유하신 종목이네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랭킹과 관련해서는 저희 예. 여름휴가 이 국내 여행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NSM 베이비님 저희가 좀 전에 테스트 좀 봐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휴가 정보를 하나를 딱 투척을 해주시는데 뭐죠? 영동군 상촌의 물한 계곡이라는 곳이 엄청 시원하다고. 그래요? 제가 계곡 매니아거든요. 네. 영동군이면 충청북도 영동군이거든요. 네, 충북이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 거의 뭐 한가운데 있어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전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데 그렇죠. 이 지도에서 찾으니까 사진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 좋은 계곡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좋나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가봤는데 예. 제 이 리스트에다가 넣어 놓으려고요. 이 계곡을 몇 군데 찾다 보니까 SNS에 계속 계곡 사진만 뜨는데 정말 해외 뺨칠만한
계곡인데도 막 스노클링도 가능하고 물고기도 살고 물 맑고 이런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영동군 상촌 물안교육 가시면서 중간에 옥천도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천 거기 옆에예요. 아, 그 근처군요. 그 옥천, 예. 고은, 영동 여기 묶어서 남부 3군이라고 합니다. 네, 다 비슷비슷한 동네예요. 비공식 옥천 홍보대사님.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옥천 얘기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그런 분이셨고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 가보죠. 예.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여러분 친숙한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켈리 리님의 종목인데요. BHI입니다. 매수 가격이 높은데요. 43,685원입니다. 43,000. 10% 비중이시고요. 얼마 전까지 BHI가 48,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정말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이 두 종목이 원전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갔던 종목이죠. 그중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싶은데 10% 이상 손실이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주가 워낙에 강했으니까요. 한 번 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 내려갈 때 또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BHI입니다. 일단은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요 방향성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가치가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됐습니다. 장기의 가치엔. 사실은 BHI 같으면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 원자로나 이런 게 때문에 그렇지만 BHI는 뭐 발전소에 들어가는 보일러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대다수가 열교환기라든지 그러면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빨리빨리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발전소를 많이 짓는 계획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뭐 해체하는 거는 있고 나머지 새로운 발전소를 지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전기가 부족합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는 더 남아돌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산업용 전기도 남아돌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기가 부족하다고 뭐 여름에 근데 과거보다는 덜합니다. 셧다운 뭐 이렇게 지금은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소형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지만 나머지 대형 발전소는 지금 별로 지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원전도 뭐 체코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가 있어.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실제 내가 기자재 발전소라든지 제철 공장 이런 철강 발전소 공장이나 제철 공장에 기자재를 넣고 그 다음에 뭐 보일러도 넣고 그러려면 대다수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주가가 빠르게 오르니까 주가는 다시 또 지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할 걸로 보여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이면 자 컨센서스 보시면 지금 기준으로 올해 예상시 영업이익에 25배 되는 건데 1조에 지금 내년까지 보더라도 24배가 됩니다. 영업이익 순이익의 24배지만 자 2년 뒤에 27년도부터 600억이면 지금 20배잖아요. 대다수 이 발제 이런 것은 한 뭐 10배, 13배 정도면 적정 주가예요. 왜냐하면 발전소 계속 짓는 게 아니라서 딱 수주 받아서 발주해서 수주 받아서 한번 짓고 나면 또 당분간 안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평가는 뭐 과거에 고성장 산업 같은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다시 옛날보다는 올해 조금 더 올해부터 좀 좋아지니까 주식이 미리 반영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도 물론 23% 매출이 느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주식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이게 7,000원대 놓은 주식이잖아요. 7,000원대 보시면 저가 기준으로 뭐 7,000원, 6,000원대 그러면 8,000원 이러잖아요. 10,000원. 이거 한 5만 원 정도 내오면 거의 안 갑니다. 그럼 또 다시 주가가 제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주식이 달려서 그리고 보시면 주봉 차트를 보면 거의 다 나오는데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잖아요. 겁나게 갔으니까 지금 거래가 줄어 있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새로운 거래가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나올 때 잘 나오더라도 이미 반영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5배 이상을 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 8만 원 정도 간다면 지금 사도 되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번 저걸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잖아요. 이렇게 외국인이만 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 외국인들 장기로 해도 되니까 1년 동안 사 모았다가 3년 뒤에 실적 뭐 주로 나는 외국인들 많으니까 장기 투자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다 고점까지 왔고 지금 보시면 비중을 10% 43,685원에 샀어요. 올해 사신 거 아닌가 봐요. 48,000까지 갔으니까. 주식을 항상 여기서 사니까 깨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안 사는 거예요? 주식을? 거래가 폭발했는데 나는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고개를 바짝 들고 세상 사람 다 쳐다봐라. 나는 이렇게 막 만약 시장에 가면 이 심리인데 우리가 5일장이나 뭐 시장 가자 도떼기 시장 가자 어디 가서 보면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중에 어디에서 막 엿장서 막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 몰려있고 막 그때 가서 해야만 이게 같이 갈 때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이제 다 팔고 이제 내려가고 철거하고 철수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뭘 엿사러 가면 찌끄레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서 최초로 사신 분들은 주식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가지고 또 뭐 한 10% 뭐 20% 먹고 나오고 또 샀다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내려가면 또 그걸로 깨먹어요. 번 걸로. 바이오주 번 걸로 바이오주 깨먹어요. 바이오주 벌면 다른 업종으로 가든지. 이건 그렇지 안 그러면 여기서 샀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 시에 전략 매도 의견 드리는데 22평선이에요. 22평선은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반등할 때 주로 지지선이 아주 중요한데요. 현재 지지선은 36,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반등할 때 22평선을 보게 되면 4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목표가는 41,500원이고요. 손절선은 3만, 뭐, 여기 보시면, 손절, 이거 사실은 짧게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36,000원 손절가 드리고요. 그럼 43,000원에서 36,000원이면 7,000원인데 거의 15% 20% 손절해야 되잖아요. 주식을 손절하지 않을 영역에 사야 되잖아요. 왜 차트를 안 배웁니까? 안 배우더라도 차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거래가 여기 실리고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 돌파하면 여기서 사야죠. 주식을. 자, 언제입니까 이게? 올해 작년 11월 아니면 올해 요때 사도 되잖아요. 올해 4월 달에. 그래서 주식이 얼마나 쉬운데요? 저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단숨에 답을 먹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1월부터 저는 이것은 올해 1년에 3배가 간다. 선물로 3배 사서 10배 벌을 수 있는 주식이다. 그러면 1월달 사서 1월달이잖아요. 이때 보시면 밑에 여기 뭐 초기에 사서 여기잖아요. 여기 사가지고 매매하다가 하더라도 주봉상을 보면 그리고 일봉을 보면 아무리 넣어줘도 여기 사는 거잖아요. 다 질러 가격에 제가 유튜브에서 다 질러라 3만 원 초반에 6만 원대 왔으면 아무리 와서 팔면 되잖아요. 요것도 여기서 사면 손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2차 전지가 한 3, 4배 올라가요. 지자리까지 내려가잖아요. 또 3, 4배 왜 성장이 아직 본격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선방상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모든 주식은 30-40% 기본 내려간다고 봅니다. 올 연말까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도 겁을 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차례 또 이 물이 들어왔다가 지금 네. 빠져나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수익 내고 나오기보다는 반등을 이용한 매도 전략을 권해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상반기를 주름 잡았던 조선, 원자원, 방산, 전력설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이 좀 해주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에는요. 오늘 랭킹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주제로 하고 있죠. 여름 휴가 중에 국내입니다. 어디로 갈 생각이십니까? 물어봤더니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인기가 좀 떨어졌던 5위부터 꺼내보도록 하죠. 5위는 과연 어떤 지역인가요? 자, 5위는 바로 수도권이었습니다. 역시 네. 이거에 맞네요. 비하인드 네.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뭐죠? 사실은 보기가 네. 이 설문조사가 4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수도권을 끼워 넣었는데 역시나 상대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는 네.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도 보니까 발가락이 다쳐서 집콕하셔야 돼요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슈팅스타님께서도 저는 시골 살아서 도시로 가야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이런 몇몇 분들이 그렇죠. 누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수도권에 살짝 끼워 넣어봤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남아있는 지역들이 진짜 랭킹이 될 건데 네. 이 중에 또 4위는 어떤 지역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추측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면서 장중에 3,137포인트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사이닉 솔루션이 랭크됐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상장 사흘째 오늘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NHN KCP가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수혜주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15,000원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도 28% 가까운 급등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3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2%대 밀려나고 있습니다. 4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 속에서 반도체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5위에는 UNAI 올라왔습니다. AI 빅데이터 새내기주인데요. 상장 나흘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는 더즌이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5,48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면서 현재는 5,200원 선 지나갑니다. 7위에는 이구산업이 올라왔습니다. 트럼프가 50% 관세 발언을 하면서 구리값이 폭등했는데요. 1968년 이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구리를 원재료로 한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대표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이구산업이 오늘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올랐는데요. 장중에는 6,15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고 현재 5,9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위에는 하나시스템이 랭크됐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하라고 발언하면서 방산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오늘 장중에 65,000원 선까지 올랐던 하나시스템, 현재는 56,000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9위에는 동양철관이 올라왔는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기대하면서 관광주가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위에는 다날이 올라왔습니다.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를 구축했었던 다날, 역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위에는 일동제약이 올라왔는데요. 일동제약은 비만약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19,960원 선까지 오르면서 2만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위에는 뉴키즈온이 올라왔는데요. 스펙 합병 첫날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3위에는 미래에셋증권이 랭크됐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대감 속에서 증권주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도 계속해서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중에는 23,05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도 7%대 급등세 지속됩니다. 14위에는 현대로템 올라왔습니다. K2 전차 수출로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15위에는 하나솔루션이 랭크됐습니다. 트럼프가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축소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반면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나솔루션 역시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은 5% 넘게 밀려나며 33,4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6위에는 우리기술이 올랐는데요. 주가 조작 사건 연루의 급락 뒤 오늘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YG 플러스 올라왔습니다.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블랙핑크의 신곡까지 공개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만원 선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8위에는 네이버 랭크됐습니다. 하반기 실적 회복과 AI 정책 수혜 기대감 그리고 실적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지만 이틀 연속 오늘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19위에는 SK하이닉스 역시 관세 우려 속에서 오늘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0위에는 현대 ADM이 올라왔습니다. 췌장암 항암제 관련 연구 성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며 3거래일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구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장 초반부터 이어나갔습니다. 최근 국제 구리 시세가 톤당 $10,000를 돌파하면서 1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구리값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제품 단가 인상과 함께 수익성 확대 기대감 속에서 국내에서 구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 이번엔 구리 쪽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 몇몇이 또 급등하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구리 관련된 종목들 이쪽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네, 구리는 이제 우리가 IT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각종 이런데 많이 자동차라든지 구리가 많이 소비되니까 전동화 시스템, 전동화로 가면서 구리는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구리 가격은 그렇게 뭐 50% 이상 변동이 이끌지 않고 한 20% 내외의 변동성을 가격 변동성을 가졌는데 이제 구리 가격을 보면 생각보다 이제 꾸준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또 미국에서 관세를 50% 부과하면 미국 내의 업체들은 성장을 많이 하겠지만 이익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겠죠. 다른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관세 때문에.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그러면 미국 내 구리 회사들이 미국이 소비의 가장 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있는데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구리 재련하는 회사들은 이걸 많이 보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으면 대다수 국내에만 있는 공장이 있는 거는 미국으로 사실은 수출이 쉽지 않은 거죠. 관세를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LS에서 미국의 현대차라든지 전기차 공장에 가는 것은 관세 영향 때문에 부품이 비싸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국내 산업에서는 특별하게 물론 구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간다면 조금 더 수혜를 보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올라가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외에는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고요. 미국만 그렇던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공장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공장, 일단 요겁니다. 풍산입니다. 풍산이 이미 주가는 이렇게 올랐잖아요. 6만 원대에서 이미 100% 이상 갔다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혜택을 보겠죠. 미국에 아메리카 공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도 괜찮고요. 사실은 과거부터 이렇게 많이 그전에 이렇게 계속 못 갔잖아요. 이렇게 10년 이상 동안 이 주식들이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2만 원에서 4만 원, 5만 원까지 계속 박스권 했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관세가 구리면 나머지 다 대다수 되니까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미국의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공장이 제일 좋은,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조그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3조 6천억인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이 매출액 기준이 4조짜리잖아요. 계속 4조 3,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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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5조대로 올라가고, 앞으로 길게 보면 관세가 계속 영향 지속된다면 크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풍산을 탑픽으로 보고 가격만 보지만 풍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관련된 종목군 가운데서는 풍산을 강력 추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1,500분 가까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임리얼님 그리고 절파고TV님 오셨군요. 오늘은 네이버 관련해서 궁금증을 남겨주고 계시고 네이버와 5년째 사귀고 계시대요. 아이고. 이거 장기 연애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거 많이 고생하고 계실 것 같은데 35만 6천 원이군요. 그랬더니 아임리얼님께서 5년 연애하시면 결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요? 5년의 예.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주식이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그래요. 얘기도 많이들 하는데 사실 좀 이렇게 결혼했다가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하나씩 종목들을 절파고팀님께서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존쾅님의 대한 전선도 들어와 있고요. 종목 진단 신청을 계속 남겨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기다립니다. 네, 이 종목하고도 결혼하신 분들 많으세요. 뭐죠? 기차로님께서 올려주신 삼성전자입니다. 이건 결혼 정도가 아니라 대를 잇는 분도 그러니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인생의 반려주식으로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삼성전자를 이 기차로님께서는 65,000원에 사셨다고 네. 10% 비중인데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6만 원 넘어서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지 했는데 그게 네.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6만 원 부근에 왔다 갔다 지금 6만 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님 삼성전자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전략 매도 의견 잘 없는데, 아까 이제 잉크님도 그렇고, 채팅에서도, 주식을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결혼을 잘하려면 배우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만약 20대 결혼하고 싶으면, 상대방 배우자들이 20대는 아직까지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하지만 이 사람하고 배우자를 했을 때 어떤 성향이 나하고 잘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남편과 아니면 남편과 앞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지를 20대 나의 수준의 능력을 갖춰서 배우자를 고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혼을 잘하는 거잖아요. 만약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근데 그냥 외모만 보고 한다든지 그건 대충 보고 한다면 실패할 수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투자는 결혼을 해야, 개인들은 무조건 주식 돈을 벌면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배우자 고르는 능력, 결혼할 능력, 주식으로 결혼할 능력이 없으면 그 장기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의 눈을 빌려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결혼할 줄 AI 혁명 수혜주랑 잡으면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또 100배, 1000배가, 10,000배까지 갈 수 있는 주식도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지구가 새로 하나 생기는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미 AI 혁명 시대에 뒤처졌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제껴야 되는 거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제껴서 AI 혁명 수혜든 반도체를 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면 소프트웨어 회사를, AI 소프트웨어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 장기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실패 없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새로운 사업이 계속 있는 회사를 찾아야 돼요. 삼성전자는 이미 아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주식 선물로 얼마 전에 6만, 500원 다 질러버렸어요. 한 몇 배, 내 돈에 몇 배를 사가지고 가다가 단기 먹고 나오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300원에 절반 이상 다 틀어내고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처럼 만약에 단기라도 그런데 장기 투자도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반기 좋아져요? 좋아질 일이 뭐 있습니까? 업황 자체가 지금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엔비디아처럼 앞에 치고 나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이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거의 2배 가까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삼성전자 사야 될 이유가 없다. 하이닉스 사더라도.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하고 관심을 끄시라.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지 계속 고집 피우다는 세상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가 아니라 AI 반도체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자세한 진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인데요. 사실 삼성전자를 이렇게 무자르듯이 당장 네. 파세요 하는 이런 진단을 자주 듣기는 힘든데 정말 냉철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호리지아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시네요. 아임리얼님은 삼성전자 소방 맞았다고. 이야. 그래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화들짝 예.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호님께서는 전략 매도맨이라고. 그래요. 네. 자,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봤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주제 4위 한번 알아보죠. 지금부터는 진짜 실제로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국내 여름 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자, 지금 남아있는 게 강원 있고요. 전라권 있고 제주, 경상권까지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4위일지 4위 공개해 주시죠. 전라권이 4위군요. 20%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4위권이기는 하지만 퍼센티지가 낮지 않아요. 맞아요. 자, 역시 제 예상대로 지역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국내에서 휴가 하면 무조건 강원도 이랬는데 네. 이제는 강원도에서 조금씩 분산되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라 지역이 또 뜨는 휴양지가 많습니다. 그쵸. 이 전주. 전주에 가보면 또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고요. 전 전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예. 가서 먹는 것만 하더라도 일정이 빡빡할 정도로 전주 지역도 있고 또 여수에는 굉장히 또 고급 리조트들이 많이 들어섰다고 그렇죠. 하니까 전라도권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가 뭐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는 조금 이따 하나씩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식님이 여수는 네. 가봐야 하는데 아직 못 가봄요 이야기해 아직 주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여수 저도 근데 딱 한 번 가봤어요. 아. 재작년쯤에 2년 전에 한 번 가봤네요. 예, 여수도 좋죠. 참 좋아요. 그리고 미샤님, 정선 태백 같은 데는 한여름에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요. 맞아요. 진짜 강원도. 비서집니다. 그래요. 정선 태백을 둘 다 좀 안 가봤던 것 같은데 정말요? 이쪽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작년에도 삼척 쪽, 네. 정선 쪽 이쪽 가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가면 이제 강릉, 속초 이쪽으로만 여러 번 가봤지 이 정선 태백 쪽을 많이 안 가봤어요. 네. 그리고 예. 날마다 대박님이 전주 사세요. 전주 가면 저는 초코파이 사 먹고 거기서 예. 비빔밥 사 먹고 하는데 다른 거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 한옥마을 몇 번 가도 좋더라고요. 좋아요. 질리지 않던데요. 혹시 거기 가서 한복 입으세요? 아니요. 그렇진 저도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예, 그런 굉장히 거 부끄러워서. 못하고. 예. 저 밖에서는 부끄러움 좀 타는 편이라. 저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갑자기 또 부끄러워지네요. 그리고 여수밤바다 예. 하시면서 맞아요. 여수밤바다 이 노래로 여수가 또 유명해지기도 예. 했습니다. 휴가 생각만 해도 뭔가 좀 시원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 또 주식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네. 저희 그러면은 바로 후반전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님, 혹시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만들었습니다. 진짜이신 것 같다.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혹시 그러면, 국내 여름 휴가지 선호하는 곳을 좀 꼽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곳이 강원권, 그리고 제주, 경상권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가 1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주도일 것 같은데요. 제주요? 예. 왜죠?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왠지 예. 제주도가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죠? 예,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르라 그러면 제주도 그냥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행지, 휴가지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또 제주다 보니까 이렇게 불러주신 것 게다가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저희 파장이 제가 좀 잘 맞거든요. 제주 딱 꼽아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종목 골라서 드리겠습니다. 예, 마구아님께서 강원랜드 가려고 네. 정선까지 강원랜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강원랜드? 제가 강원랜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강원에도 내국인이 국내 되나? 전용이죠. 그죠. 네, 예. 국내 분들이 가실 예, 수 예. 있는데 그렇고 그리고 네. 또 가야 될 이유가 상당히 많네요. 해인사 계곡 너무 시원하답니다. 추풍령님. 계곡 얘기도 많이 좀 남겨주고 계시고요. 좋아요. 자, 그리고 후리자님, 강원랜드 하면 바카라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못 가봤거든요. 예. 근데 막 더듬게 되고 그러는데. 해명은 요즘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강원랜드 주식 얼마나 좋은데요. 예.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씩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이거 아까 저희 잠깐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장호 앵커가 갑자기 이 종목 급등해요 라고 맞아요. 해주셨던. 다른 종목 진단하다가 갑자기 솟구치는 종목이 있어서 좀 놀랐던 바로 그 종목이거든요. 뒷번호 7169님께서 전화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선액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48,000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자, 선익 시스템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장 갑자기 11%. 5장 넘어오면서 순간 솟구칩니다. 현재 지금 4만 원 거의 놓고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얼마예요? 48,000원이죠. 15%. 사실 선익 시스템이 그동안 주가가 꽤 내려온 상황이어서 바닥에서 헤맸거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딱 솟구쳐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선익 시스템의 흐름이 추세가 바뀌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슬슬 좀 들기도 하죠.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선익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종목 특별한 뉴스가 확인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이 종목 좀 봐주시죠. 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이 종목은 어느 쪽 종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는데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AR, XR 이제 그런 기기 관련 테마주로 인식이 돼 있죠. 그래서 메타에서 뭘 개발한다, XR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테마성으로 올랐다가 또 빠지고 하기를 이제 반복하는 종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올랐던 거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테마성 종목들은 또 가격을 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쭉 빠졌는데 이제 요 근래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증권사 리포트들의 어떤 이제 그 색깔을 좀 보더라도 선익 시스템이 하고 있는 본업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OLED 증착기 장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부터 중국의 BOE 쪽으로 증착기가 매출이 지금 인식이 실제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요 근래에 이제 부각이 좀 됐었는데 오늘 이제 갑자기 올라가는데 뉴스는 지금 안 나오지만 요 근래에 나왔던 어떤 리포트를 타면서 이제 그런 실적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는 이제는 BOE향 증착기 매출이 2분기부터 이제 매출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1분기 때는 적자였지만 2분기 때는 흑전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선익 시스템은 사실 뭐 때가 되면 한 번씩 올랐다가 또 가라앉았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48,000원 정도까지의 움직임은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를 좀 해보시면서 이번에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BOE 쪽의 그 증착기 장비 매출 인식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지는 좀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비지오녹스라는 대로 장비 발주가 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올라가는 거라서 일단은 2분기 실적 확인까지는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된다면은 아마도 뭐 5만 원 부근까지는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유, 그리고 2분기 실적 확인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단지 5만 원을 넘어가려면은 일단 이 종목은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은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아무리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한 48,000원 단 본전가 부근까지 오게 되면은 너무 또 수익까지 바라지 마시고 거기서 일단 팔고 나오는 걸로. 근데 이제 실적이 요번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한 그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보유, 그리고 본전가 부근에서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익 시스템 알아봤는데 지금 급등하고는 있는데 시청자님의 사신 가격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서 너무 크게 수익을 내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본저가 근처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현재 급등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향으로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해보자. 의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는 유독 이상하게 갑자기 말장난, 아재 개그들이 넘치고 있네요. 우리 마그마님께서요, 후리지아님께서 아까 그 바카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밭은 소로 갈아야지 뭔 바카라? 바카라? 어떻게 해요? 바카라? 이게 약간 바이러스 같아요. 그리고 고고식님은요. 네. 선하게 익절하는 선익 시스템. 이건 좀 마음에 드는데요? 제 그래요? 스타일이에요. 아임리얼님은 예. 토통님 드립 클롬. 그건 뭐예요? 드립. 예전에 가수 클론의 짝퉁 가수로 클롬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드립 뭐 잘한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자, 그래요. 후리지아님께서 이상하네. 무슨 살이 낀나. 리얼님, 희망님 왜 이러시지? 그래서 갸우뚱하고 계십니다. 네, 리액션이 그래요. 좀 고장나는 그런 글들이 오가고 있는 현재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희망님이 그 염경환 누굽니까? 아재 하셨는데 그 염경환 씨가 클론 일원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 서로 받아주고 계시네요. 이걸 또 이해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다 이해가 되네요. 저는 시원한 휴가 얘기 좀 더 해볼래요. 네. 요즘에 제 관심사가 계곡이라서 그런지 도일남께서 네. 계곡은 단양이 좋다고 단양. 그랬더니 단양 좋아요. 좋아요? 제가 계곡을 가본 건 아니라 올 초였나? 올 초인가 지난해쯤에 네. 친구들이랑 친동생이랑 같이 단양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동네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요. 예. 희망이네 행보님께서도 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신에 사람이 많다고. 그게 익히 잘 알려져 있나 봅니다. 그래요? 사람이 많다고 계곡이요? 하시네요. 계곡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도희님께서는 운이람 반이람
도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네. 요 동네를 찾아보니까 전북이더라고요. 맞아요. 전북 진안에 있는 여기도 사진으로 보니까 시원함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은데 휴가 얘기도 계속해서 나눠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예.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김춘희님의 종목입니다. 컴투스 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매수 가격이 95,000원대입니다. 비중은 10%에 아이고. 코로나 때 매수를 하셨어요. 이 컴투스의 주가는 뭐 계속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1,000원대인데 알아보죠. 전문가님, 컴투스 어떻게 합니까? 예, 컴투스를 95,000원대 사셨으면은 지금 이제 거의 뭐 반토막까지 왔다가 살짝 그 위로 지금 올라오는 구간인데, 지금 게임주들의 그 보통 이제 하반기 때 신작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 때 게임 발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더 스타라이트라는 게임이 지금 3분기 때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이렇게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올라가는 거라서 일단 지금은 뭐 주가가 바닥권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본전가까지 지금 매수하신 9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건 너무 거리가 멀죠.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를 간다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것, 또는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이제 밖에 안 나가니까 집콕하면서 게임들을 할 거다. 그러면서 게임주들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을 높게 봐줬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본전가까지는 너무 멀고요. 일단 올라가게 된다면은 48,000원에서 50,000원 사이가 스타라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정도의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올해 물론 이제 실적이 처음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다들 전망들을 했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이 회사 실적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분기 때 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요번에 신작 게임 스타라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좀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8,000원에서 50,000원 사이까지 신작 게임 반응 좋다 이러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면은 그때는 손실을 좀 줄였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오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갈 길이 먼 종목이기는 한데 손실을 좀 줄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요, 알고고님 오셨군요. 참호상정 투예권님, 더위 조심하세요. 여러분 모두 이 더위에 지쳐 쓰러지면 안 됩니다. 진짜 갑자기 너무 더워져가지고 맞아요. 이거 지금 적응 안 되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말도 안 되는 무더위, 서울이 37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되니까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황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날씨가 맞나, 맞아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제 이 직장 동료 가운데 한 분은 회사에서 예. 나갔을 때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음. 무서울 정도였는데, 이 집이 김포였는데 네. 사실 서울 김포 가깝잖아요. 그렇죠. 집에 갔는데 바닥이 물 한 방울 안 떨어져 있더래요. 지역마다도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와, 진짜 이 날씨가 기상청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속상할까요? 그렇죠. 이 예측이 맞아요.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급변해가지고
정말 이거 상상도 못할 이상 기후들이 자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비무환입니다. 이렇게 예. 장마가 끝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산 좀 챙겨 다니고 하셨으면 어제 좀 덜 네. 당황하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종목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NHN이 또 급등하고 있는데 아, 마침 예, 예. 신청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NHN 오드리님의 종목입니다. 사신 가격은 11,000원으로 알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비중이 한 10% 정도로 갖고 계시다 의견을 주셨는데 이 NHN KCP입니다. 이 종목 현재 상한가에 와. 안착을 했습니다. 결국은 들어갔군요. 네, 그래서 예. 15,080원이고요. 상한가 잔량이 72만 주. 오늘 안 풀리겠네요. 신고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과연 여기에서 끝을 맺을지 아니면 얼마까지 더 끌고 갈지 기분 좋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신기수 전문가님 좀 도와주시죠. 예, NHN KCP는 지금 오늘 상한가 간 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갔다고 봐야 되죠. 이 회사가 그 11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완료했다. 상표권 출원 완료했다고 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뭐 다날도 있고요. 또 NHN KCP도 이제 오늘 올라가는데 결국에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안이 법제화가 될 때까지는 계속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계속 움직인다는 말이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변동성을 줄 거다. 그러니까 많이 빠질 때 사놓고 슈팅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매도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NHN은 오늘 이제 그 빠질 때 사셔가지고 오늘 슈팅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까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고점을 몰라요.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이익이 난 부분을 최대한 지키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한번 내볼까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안 풀린다면은 내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봉을 보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봉을 보시면서 분봉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면 찍고 올라간 이 저점 부분을 내가 마지노선으로 해야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노선이 얼마냐면은 14,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하고 대응을 하시면은 요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오늘 상한가 안 풀린다면은 내일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근데 나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을 상황이 안 된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고 있을 상황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오늘 일단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은 가지고 계시되 내일 한 7% 정도 더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매도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은 일봉상으로 나는 보겠다 그러시면은 5일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5일선 깨지면은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이렇게 분봉 보면서 이렇게 마지노선 정하는 방법 계단식으로 갈 때 이런 방식의 대응을 하시면 좋고 너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내일 한 7% 정도 위쪽까지 슈팅이 한 번 더 나온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일단 매도하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노선은 5일선으로 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했을 때 고민이 되실 텐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신기수 전문가의 팁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키쇼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국내 여름 휴가 어떤 지역으로 갈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지역이 3위를 차지했을지 남아있는 건 강원과 경상, 제주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의 3위입니다. 어딘가요?
자, 3위는 바로 제주가 3위군요. 제주가 벌써 나와요. 저는 못해도 2등일 줄 알았는데. 게다가 이 오. 전라권이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2.4%포인트 차이니까 거의 뭐 비슷한 걸로 예전에는 이 휴양지, 뭐 관광지, 휴가지 하면은 제주가 바로 떠올랐다면은 뭔가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보다는 좀 시원한 데로 가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요. 역시 내 생각과 다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런 때 한 번 더 느낍니다. 예. 게다가 또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이 점차 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제주 외에도 갈 곳이 점차 많아지니까 그렇죠. 비슷하게 이 선호도가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3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1위의 대결은 강원도와 경상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과연 1위가 어딜지 여러분의 의견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여기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충청권을 빼먹었는데 예.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이 보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극적. 그리고 예. 저희 보니까 날마다 대박님께서 좀 예. 전에 전주 사신다고 해주셨는데 불갈비와 물갈비 맛집도 있다고. 제가 기억이 좀 나는 게 뭐죠? 이 물갈비집을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때마침 그날 문을 닫아가지고 못 먹었던 그러니까 아쉬움의 음식이어서 네.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이쯤에서 1시간 동안 우리 종목들 좀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GFC 생명과학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엑소좀 기술을 활용한 스킨 부스터를 3분기에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강한 수급이 몰렸습니다. 오늘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11위에는 에이럭스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손을 잡고 UAM 분야의 글로벌 공동 공급망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산 드론 기술력을 갖춘 에이럭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12,15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상승폭이 일부 둔화되면서 현재는 11,66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는 소폭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약보합 보이면서 6만 원 선 지지적 테스트 보고 있습니다. 14위에 삼성중공업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 상회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들이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5위에 카카오페이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3%대 상승하면서 84,800원 선 보입니다. 이어서 16위에 이수페타시스 올라왔습니다. AI 열풍 속에서 전일에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6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59,300원 선 보입니다. 이어서 20위에는 메커스가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밝히면서 자사주 44%가 부각된 메커스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만 1,000원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도 22%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 속에서 지주사와 금융주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상법 보완 입법 기대감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주사와 금융주 중에서 탑픽은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꼽으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의 수혜 기대감과 함께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들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도 더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록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좀 탑픽 어떻게 봐야 되는지 꼽아주실까요? 일단 그 탑픽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종목을 골라라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을 고르기가 좀 힘들어요. 많이 올라왔고요. 저는 이제 이쪽에 상법 관련해가지고 올라왔던 종목들은, 그러니까 뭐 탑픽을 뽑는다 그러면은 들고 갈 종목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잡아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는데 언제 들고 할 수 있냐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 해서 한번 조정이 한번 들어올 것 같아요. 이쪽 뭐 그 증권사든 그 또 지주사든 또는 뭐 은행주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조정이 한번 들어올 것 같아요. 특히 실적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그리고 그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하반기 때 11월, 12월 달 그때 이제 배당을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또 배당 분리과세 얘기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올라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한번 좀 크게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오히려 그 고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법 개정 관련주들은 이제는 뭐 상법이 통과도 돼버렸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좀 트레이딩 정도로 여기서 또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박스권 매매 정도로 해주다가 그러다가 한번 박스권 하단을 깨면서 조정이 좀 들어올 때 지금 시장이 또 오늘 바뀌고 있죠. 시장이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혹시 나올 수 있다면은 2차 랠리의 주도권은 상법 개정 테마들이 아닐 걸로 봐요. 다른 이제 주도 어떤 섹터들이 또 부각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상법 관련 테마에서는 오히려 지금 자금이 좀 빠져서 다른 쪽으로 좀 그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법 개정 테마들은 지금 트레이딩 정도로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바이앤홀딩은 지금 가격이 좀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법 개정 수에 관련된 종목들 지금 당장보다는 한번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게시판에서 많은 예. 이야기들 좀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하루 이틀 보는 게 네. 아니다 보니까 다들 이 내적 친밀도가 예. 굉장히 좀 높아지셔서 드런드런 귀여우셔요. 장난도 쳐주시고. 그 아름다운 희망인 대구님께서요. 예. 이거 읽어도 되는 게 맞나 싶은데 고고님이 시황 보기 바쁜데 아이미얼님 머리카락을 세다니요. 빠따 맞으실래요? 이게 지금 실제 친구분이신 건 아니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서로 다 이런 얘기들을 농담으로 잘 받아들이고 계시네요. 요즘은 시장 분위기 좋잖아요. 예. 이럴 때는 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맞아요. 좀 용인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알고님께서는 손주가 네.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름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써주셨고 네. 그리고 돈세다 잠들고픈 주리님께서도 이렇게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오늘 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네. 종목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마토TV 애청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DI 살펴볼게요. 반도체군요. 오늘 네 반도체를 첫 번째로 저희가 테스트를 봐드렸는데 네. DI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 사신 가격은요 15,520원 그리고 비중이 5%입니다. 현재가 수준이네요. 네, 평소에도 신기수 전문가님의 전략을 많이 참고하시나 봐요.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께 느낌표를 한 10개, 20개 정도 박아두셨습니다, 예, 지금. 하반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DI의 가격은 15,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랑 거의 엇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답답해요. 하반기 네,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 네, DI 어떻게 할까요? 예, DI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예전에는 이제 아주 옛날에는 이 DI가 이제 가수 싸이의 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다 그래서 테마주로 한동안 활동을 했었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경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DI에 대해서 이제 그런 테마성이 이제 많이 좀 빠진 상태고 지금은 이제 본업에 대해서 DI를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한번 테마로 엮이면은 그 테마키가 빠지는데 한 10년도 걸리고 막 이래요. DI는 이제 다행히 그 테마키가 많이 빠진 상태로 이제는 본업 부분으로 조금은 좀 평가를 받는 종목입니다.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어요. 1분기 때 실적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이 영업이익이 31억인데 1분기 때만 99억을 했으니까 상당히 좀 잘 나왔고 버닌 검사 장비가 이제 공급이 좀 되면서 이게 지금 이제 뭔가 좀 이제 돈을 좀 벌어주는 그런 이제 효자 장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때 잘 팔렸는데 2분기 때는 어떨까? 요걸 좀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는데 저처럼
딱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1분기 때는 잘 나왔는데 2분기 때는 어떨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1분기 때도 분명히 비수기였는데 잘 나갔고 2분기도 비슷비슷하게 비수기였죠. 근데 앞으로 3, 4분기는 그래도 1, 2분기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그 웬만한 반도체 장비들은 다 3, 4분기가 1, 2분기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그렇다면 DI도 1, 2분기보다는 3, 4분기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만 해주고 작년보다만 좀 나아주고 그렇다면은 주가는 1분기 때 실적 잘 나왔던 거를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가 위로 가지 않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전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불안감도 있고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확인 심리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면은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DI도 또 올라갈 걸로 봐요. 지금 이제 하반기 전략 말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는 2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고 2분기 실적이 고만고만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위쪽으로 더 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 때는 반도체 장비들은 웬만하면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실적을 본다면은 하반기 때 상당히 섹터 내에서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DI는 지금 일단 보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보면서 또 리포트들도 아마 써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여인의 시각으로 봐도 좋을 만한 종목 그대로 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에는 어느새 그 여행 얘기가 좀 들어갔고요. 네. 머리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늘 이 시간에 결혼 얘기 아니면 머리 얘기는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 머리 옥천. 아, 그렇습니다. 아니, 왜 주제가 이렇게 한정돼서 돌고 도는 거죠? 마치 네. 시장 같죠? 가는 것만 계속 가는 것처럼 나오는 주제만 계속 나와서 그 얘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걸 그렇게 연결시켜 예. 주시는 거예요? 정말 빠른 순환배가 예. 돌아오고 있는데 항상 그 녀석이 그 녀석. 모든 이야기는 예. 이 유창으로 통한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예. 제가 진심을 자꾸 담고 있는 주제들이 나오니까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머리 맞을 때마다 가르마가 이게 홍해져가지고 진짜 아니에요. 머리 맞기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도 화면을 보고 있는데 빽빽하세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겠다. 아니에요. 정말 겸손해야죠. 저희 예. 전화 왔으니까 전화 좀 받아볼게요. 예. 9547번님께서 종목 하나 올려주셔서요. 네. JNTC 유리기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종목 16,000원에 사셨고요. 그리고 네. 비중이 30%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JNTC를 비롯해서 유리기판 좀 잠잠하죠. 그렇습니다. 사신 가격과 현재 주가 역시나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들고 가든 아니면 팔던지 간에 좀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신규수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JNTC는 이제 하는 일이 주로 강화 유리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폴더블 폰에 이제 접는 유리 있죠.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고 요즘에는 이제 유리기판 얘기 나오니까 이 회사가 유리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유리기판 쪽에 이제 관련주로 또 엮여가지고 움직이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그 유리기판을 하고 있어요. 그 신제품도 또 발표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그 소재용으로 그 유리기판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제 기판 전체가 유리가 아니고요. PCB 업체들이 그 PCB가 요즘엔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크기가 커지고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좀 휘어요. 그래서 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코어 부분을 유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에 얘기한 유리기판은 그게 그 유리기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JNTC가 어떤 선두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유리기판 하시려면은 제가 이제 뭐 보통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훨씬 더 선두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로 보이고 JNTC는 지금은 유리기판 쪽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업 가시성이라든가 실질적인 수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은 좀 그 사이드 쪽에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 가격 그 전체적인 이제 가격 시총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는 있다 보더라도 그래도 유리기판 쪽 투자를 하시려면은 내용적으로 좀 충실한 회사가 좋기 때문에 뭐 피롭틱스나 이런 쪽들이 훨씬 더 피롭틱스는 실제로 그 TGV 쪽으로 지금 거의 장비가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JNTC는 지금 뭐 손실 얼마 안 되시니까 저는 오히려 하시려면은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유리기판 쪽에서는 JNTC는 탑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실체 있는 종목으로 권해주셨습니다. 네. 신규 전문가님, 오늘 자세한 진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JNTC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상세히 챙겨봤습니다. 어느새도 유리기판 얘기 요즘에 좀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돈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께서 네. 저도 유리기판 많이 있다고 이 얘기는 그 일본어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살짝 번역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마 그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올해 초에 네.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SKC나 뭐 정말 많이 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을 잔뜩 들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그분들 요즘에 답답함이 좀 있겠죠. 네. 그분들도 다시 한번 솟구치는 모습들 나와주길 바라볼게요. 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 여름 휴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정보를 제가 깨알같이 모아놔가지고 제 여름 휴가에도 반영할 계획인데 마그마님께서는 여주 좋아요. 조그만 바닷가도 많고 여주요? 아니고 여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주는 바닷가는 여주는 없잖아요. 경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천 옆에 있는 거 그쵸. 여주. 여주 쌀 예. 가면 또 이제 그 한식 밥상 그거 맞아요. 뭐라고 하죠? 맞아요. 그 약간 구첩반상 같은 거 그거 먹어줘야죠. 그리고 거기 아울렛. 여주 아울렛 엄청 크죠. 다 돌지도 못해요. 그래, 여주 쌀 얘기 또 바로 이망님께서 받아주시네요. 돈세다 잠들고픈 주리님께서는 전라도도 은근 볼 거 많다고 얘기해 네, 주셨고 좋습니다. 슈팅스타님께서는 우리나라 국경일 다 없애고 2주 몰아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창호 앵커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쉬어가는 국경일 아니면 다 몰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다 몰아주기 뭐가 더 좋으세요? 저는 중간중간 한 번씩 쉬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좋으세요? 한 번에 쉬면은 그 쉬기 전에 나머지 기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뭔가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한 번씩 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가끔 붙이면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저는 제 생에 제가 남미를 갈 일이 있을까요? TV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네요. 그럴 기회가 길게 쉬지 않으면 절대로 생기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예. 내용을 나중에 한번 주제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랭킹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1, 2위 동시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여름휴가 어디가 1위입니까? 자, 선호지는요? 네. 역시 강원권이죠. 네, 전통의 강자. 34.9% 압도적이네요. 예. 그리고 또 경상권이 사실 경상도 부산이나 뭐 포항 울산 쪽으로 여름 휴가를 간다.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 이 퍼센티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 28% 그리고 강원권이 좋습니다. 유일하게 30% 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혹시나 여름휴가를 아직 계획하지 않으셨던 분들 해외 어디 가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오늘도 랭킹쇼 효과가 있었죠. 예, 5장의 고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3,133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서 그 고점이 살짝 돌파가 된 바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원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